필요하다. 어쨌든 내일 윤석열 파면 결정이 나면 그때부터 뭔가 뭐 본격적인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건 차경원 의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파면 선고가 났는데 선거 기일을 안 잡거나 이러진 않겠죠.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발생했던 일들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뭐 또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뭐 우려도 있습니다만은 뭐 윤석열 파면된 상황에서 그 법적으로 정해진 그 의무까지 뭐 한덕수 만약에 안 하면 선거기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딱 파면 결정이 이제 한 뭐 20분에서 25분 사이에 결정이 나면 이제 늦어도 한 11시 뭐 이렇게 워낙 의견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뭐 한 11시 반에 뭐 넉넉하게 12시에 파면 선고가 뭐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해서 파면을 결정한다. 파면한다. 이렇게 딱 결국 나오면 만약에 12시부터 바로 그때부터 계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60일. 이제 조기 선거 60일이 이제 계산이 되는데 그러면은 권한대행은 법률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어 있나요? 권한대행은 언제 이거를 그 선거 기일을 잡아야 되고 이런 게 헌법상으로는 그게 뭐 10일 이내로 되어 있긴 한데 즉시해야겠죠. 사실은 한덕수 10일을 그냥 기다릴 수도 있어요? 기일을 안 잡고? 뭐 10일 이내니까요. 뭐 거부권 행사할 때도 보면은 꼭 15일 꽉 채워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한덕수 권한대행께서도 이거를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이 아니라 주권자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겠죠. 그래서 헌법상 공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 스스로도 뭐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뭐 승복해야 된다고 말씀을. 근데 마은혁 재판관을 왜 임명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조기 대선에 차질 없게 아마 공고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만일에 안 하면 파면이 됐는데도 선고를 안 하면은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국회 차원에서 뭐 가처분이나 뭐 또 탄핵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의힘에서도 초대형 악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여야 합의로 될 거예요. 그토록 한덕수 총리가 추앙에 맞이하는 여야 합의 국면이 전환될 것입니다. 국면이 전환된다. 그래서 조기 대선 일정이 안 잡히거나 이럴 리는 없다. 조기 대선 일정은 공고와 상관없이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고와 상관없이 6월 3일 화요일에 아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한덕수 총리가 공고를 하든가 말든가 60일 안에 대선은 선관위 주재로 하면 되는 거다. 설사 공고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 부분은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적극적인 유권 해석을 통해서 어쨌든 선거일을 잘 지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아니 왜냐하면 한동수 변호사님께서 안 할 수 있어서 10일 안에 다시 또 가처분 안 한다 그러면 뭐 가처분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뭐 14일, 4월 14일에서 18일 사이에 뭐 결정을 하면 그러면 된다. 최악의 경우도 뭐 내심 염두에 둬야 되겠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뭐 저쪽에서도 초대 악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할 거다. 알겠습니다. 당일 아니면 그 다음 날 정도 공고가 없으면은 주저하지 말고 그 다음 권한대행을 좀 이게 좀 역할을 맡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자들은 어제 6.3 대선 이렇게 봤는데 6월 3일 날 모의고사가 있어가지고 그보다 더 땡겨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정치권 안에서는 그러면은 대선은 언제쯤 잡힐 걸로 예상을 하나요? 저희는 6월 3일 화요일로 예상하고 6월 3일 화요일. 모의고사 하든가 말든가. 아이고. 모의고사 변수는 중요하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중요하죠. 중요하죠. 학력평가원에서 하는 거라서 좀 조정이 될 수도 있겠네. 어차피 선거일 그 당일날은 선거 운동을 못 하기 때문에 조용하게 시험 보면 되겠네. 시험 보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거로 생각되고 투표를 있습니다. 조용히 하면 되니까 6.3 대선 가능성이 제일 높다. 화요일 대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목 기재위를 열어야 돼요. 기재위를 열어서 저희가 그 앞서도 얘기했지만 다 떠나서 어떻게 국민들은 이 엄청난 그 비상계엄으로 환율이 폭등하는 가운데 온 국민이 기업을 토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돈을 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특히 최상목 대행은 환율 방어에 책임이 있는 고위공직자 아니겠습니까? 윤리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본인이 인사청문회 때 그 지적을 받았을 때 그 처분하겠다고 실제로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거문이 작년에 다시 또 매입을 하면서 언제 산 거예요?
본인 뭐 해명상으로는 작년 뭐 중순경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일자는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이거 왜 안 밝힌다고 봐야 됩니까? 예? 왜 안 밝힌다고 봐야 됩니까? 작년 중순 정확하게 언제 샀는지. 근데 그게 만약에 작년 12월 3일 계엄 이후라면 아주 심각한 문제인 거고요. 그렇죠. 예, 그날은 뭐 내란으로 이 환율이 폭등할 상황에서 환율 폭등에 베팅을 한 거잖아요. 이거는 아주 심각한 거고요. 그런데 본인 말로는 뭐 작년 중순이라고는 일단 뭐 저기 밝힌 상태라 그 부분은 조에 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게 채권 미국 국채 투자지 않습니까? 네네. 작년에 이제 금투세 원래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정부가 반대를 했고 결국에는 그렇죠. 또 이게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 예정대로 금투세가 도입이 됐다 그러면 올해 1월 1일에 시행이 됐다 그러면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해관계자인 거죠. 이해관계자네. 본인이 그걸 반대함으로써 본인은 과세될 걸 피했던 거죠. 아 본질적으로 나쁜 아주 그걸 모를 리가 없었고 왜냐하면 이분이 그 옛날 과장 때는 또 정권 관련 업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 때 증권 관련 업무. 빠꼼이다. 증권 빠꼼이다. 그리고 금투세 기재부 장관으로서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은 어떤 부분이 과세가 된다는 걸 모를 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또 작년에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국채를 취득을 했다. 그런데 반대를 했다. 명백한 이해 충돌인 거죠. 이 부분은 오늘 오후에 그 저기 본회의가 열리고 대정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최상목 부총 나오면은 이 부분 좀 짚어볼 예정입니다. 의원님 오늘 오후에 국회 대정부 근데 뭐 국회에서 오라고 했는데 회의가 많다고 못 나오겠다 계속 지금 뭐 하고 있는 제가 좀 전에 오기 전까지 뭐 확인을 했는데 나오면은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질의해 볼 생각입니다. 근데 아무리 일이 많아도 그렇지 국회를 안 나온다는 말이 게 안 되는 거죠. 이거는 회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묻히기만 한 거죠. 그리고 원래 뭐 이미 저는 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가장 최악의 관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 사령탑이 아니라 경제 파괴탑이다. 경제 파괴탑이다. 이런 아까 윤리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그 헌법재판소의 그 마흔여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다라는 결정이 2월 27일에 있었는데 지금까지 임명을 안 했지 않습니까? 한덕수 뭐 판에 인용 결정돼 이전 시점까지 너무 무침한 거죠. 그 사이에 이 경제에 가장 안 좋은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리고 거래에는 찬반 양측의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소모적인 이런 그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너무 이게 정말 너무 화가 나고요. 빨리 한 명이라도 그 위헌 결정이 그러니까 부작용에 대해서 그 헌법재판소 인용 결정을 하면은 헌법재판소 66조에 그 판결 취지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달리 뭐 재량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비공개 3월 5일인가 비공개 국무회의 직전인가 직후에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를 해서 의견을 수렴을 했더니만 뭐 조금 뭐 숙고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임명을 안 했다. 그러고는 그 뒤로는 허지부지 그냥 계속 임명 안 했던 거죠. 정말 최악입니다. 그 사이에 경기는 더 망가지고 우리 민생은 더 이 고통이 아우성치고 국민들은 더 갈등이 격화되고 반드시 탄핵을 해야 되고요. 정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최악의 공무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수석 할 때 그 문제적 발언을 세게 해서 중국하고의 우리가 무역하는 데 있어 중국한테 뭐 해가지고 뭐 밥 벌어먹고 사는 시대는 끝났다 이 말을 해가지고 논란을 일으킨 게 바로 최상목 수석 아닙니까? 이분은 근데 문재인 정부 때도 잘 나갔던 사람이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는 좀 한직이 있었나요? 왜냐하면 그 수사에 연루가 돼가지고 박근혜 때 경제 금융비서관인가 경제비서관을 해서 그 안종범의 지시에 따라가지고 모금 활동했지. 근데 그걸 또 윤석열이 수사하면서 좀 이렇게 봐줬다는 의혹이 있고. 민주당에서 그 부분은 아직 시효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을 했어요. 이성윤 의원이 고발을 하셨고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이 사람도 근데 이번에 그러면 오늘 내일 연거퍼 국회 본회의가 잡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이번 주 안에 최상목 탄핵은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네.
그렇게 이번 주 안에 최상목 탄핵은 된다. 그리고 이거는 국민적 공분이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있을 수 없다. 국가 기강을 세워야 됩니다. 심우정 총장도 마찬가지 46억을 벌었다는 거잖아요. 배우자. 오세훈 시장 28억. 이렇게 지금 아마 더 될 거다. 왜냐하면은 환율이 더 뛰었으니까. 지금 1,500원대 그 외환 금융위기 이후에 제일 많이 지금 환율이 뛴 상태인 거고. 최상목 웃고 있겠죠. 돈 벌었어. 수익이 더 올라가니까. 미국 국채 투자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나만 내 돈 주머니만 차면 기본에 염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조선시대 관료들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나라가 망하든 말든가 내 이익만 채우면 된다.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의 주요 공적 마인드가 없는 거죠. 참담합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관련된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로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것이다. 필수 추경의 무역, 금융, 수출 바우처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의 아마 보수 언론이나 저쪽에서는 이렇게 뭐 트럼프 행정부 뭐 관세 전쟁 이런 거 관련해서 경제 살인탑을 경질하면 안 된다, 탄핵하면 안 된다라고 조정할 것 같은데요. 경제 살인탑이 아니라 경제 파괴탑입니다. 경제 파괴탑은 하루 빨리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없는 게 더 낫습니다. 대한민국의 유능한 인재들 세비렸습니다. 세베르? 본토 발음이 나와가지고 못 알아들었어요. 많습니다. 많다. 차고 넘친다. 차고 넘칩니다. 세베렸다. 세베렸다. 이런 사람 없어도 된다. 빨리 탄핵해서 하루 빨리 끌어내려야 됩니다. 집에 보내야 된다. 집에 보내고 또 형사처벌도 시켜야 됩니다. 형사처벌도 시켜야 됩니다. 임명하지 않은 거 직무유기 고발도 되는데 그것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과거에 그 수사 피해당한 그것도 물어야 됩니다. 끝까지 책임 물어야 됩니다. 번복기를 갖다가 국가 기강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래서 조국혁신당이 쇠빙선이구나. 존경하는 차 의원님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걸 되게 오랜만에 봐서 해도 너무하잖아요. 정말 나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